제가 이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박주현 변호사와 전화를 연결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자세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게 지금 참 경찰에서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주현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떤 그 느낌이십니까? 사실 그 위원회라는 게, 네, 이제 본인들이 직접적인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네, 본인들이 바로 결정을 했을 경우에 욕을 먹으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회피하기 위한 변칙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정말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변사심의위원회 구성이 네, 지금 뭐 법의학자가 한 2명 정도 네, 들어가고 일단 경찰 내부 직원이 네, 한 4명 이상 구성되는 걸로 봐서 네, 오히려 전문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위원회의 그 입장을 빌어서 이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약간 면책성 위원회로 구성대로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사에 나온 거는 종결 또는 이제 보강 수사인데 네네. 예를 들면 미제 사건으로 처리를 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미제 사건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됐다고 미제 사건으로 지금 그냥 바로 제 보안 수사를 지시해서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더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맞죠. 사실 지금 이미 그 경찰의 수사 보고서나 네, 수사 진행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경찰들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네, 지금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그 업무 방해라든지 네, 지금 거기에 대한 이제 형사 고발이 들어갔고 네. 그런 고발이 있는데 그걸 그냥 수사 종결, 실족사 처리를 하면 네.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 뭐 심의위원회를 열면 보강 수사를 한 번 정도는 의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 네, 이제 지금 고발인들을 대리해서 네. 그 의견서를 한번 내볼까 지금 그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의견서가 근데 뭐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제출하면은 그게 네. 검토는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네,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모르는 네, 이제 국가수 그 감정 사항이라든지 네, 그 당시에 각종 증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이제 정확한 판단을 내리겠죠.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뭐 탄원서 이런 것들은 네. 또 하나의 또 그 결정을 내리는데 참고 자료로 될 수는 있겠죠. 그럼 뭐 예를 들면 이 심의위원회가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관할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네. 아마도 서울지방경찰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심의위원회. 근데 이게 그 사건 기록이 많으면은 경찰에서 검토할 그 양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그래도 뭐 몇 시간 만에 끝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밤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수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금방 끝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검토해야 될 양과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네. 근데 이제 위원회 사람들 중에 외부인들은 네.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사실 별로 없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뭐 미리 좀 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으로 돌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네.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출석해서 보여준다 그러면 그 검토하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리겠네요. 사실상 브리핑을 듣는 정도겠죠.
아, 그럼 서류나 문서나 뭐 영상 이런 걸 모든 걸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브리핑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네. 판단한다는 거네요. 사실 위원회라는 게 뭐 네. 제가 뭐 여러 위원회들 뭐 각 정부 부처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저도 외부 위원이다 보니까 네.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전부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그 소속 기관에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네. 그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네. 이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아. 사실상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변사위와 관련된 위원회가 네. 이제 그 경찰에 의한 유도된 방향으로 안 되기 위해서는 네. 정확한 자료들이 제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 예를 들면 뭐 목격자들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낚시꾼이라든지 네. 뭐 이런 뭐 여러 그 아래만 나왔던 목격자라든지 이런 네. 목격자들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그 증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검찰의 고발 조치가 일어났다. 네.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는. 아. 근데 만약에 그것들을 경찰에서 싹 다 빼놓고 네. 본인들이 유리한 것만 넣는다면 이게 심의위원회가 또 생각보다 또 맥없이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또 우려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졸속으로 진행될 확률도 있고, 네. 졸속으로 진행되게끔 하는 게 목표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사실 네. 그 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네. 충분한 자료를 주는 것이 네. 이제 그 위원회를 준비하는 실무자들의 의무일 겁니다. 네네. 근데 통상적으로 사실 위원회 제출 자료들에 대해서 네. 뭐 누가 외부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사실 졸속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이번 사건 경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관계 경찰 공무원들도 많이 고발된 상태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알면서 네. 이제 특정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따른 자료를 배포를 만약 한다면 네. 그거는 이제 위원들의 네. 그 심의권을 방해한 행위가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뭐 위계에 네. 의한 뭐 공무집행 방해 네. 이렇게도 솔직히 검토가 가능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충실하게 네. 제출하라고 하지 않고 네. 그냥 자료 대충 이렇게 줘. 아. 만약 이런 식의 지시가 있었으면 직권남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게 전반적인 내용을 다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받아온 게 아니라 예. 경찰이 유리하고 그리고 또 뭐 특정한 결론을 내기 위한 자료만 만약에 네. 한다 그러면 이것도 큰 문제는 맞긴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네. 저희 이제 뭐 이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네. 사실 조심스러운데 네. 뭐 아마 이 신의 한수 방송을 또 경찰들도 모니터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약간의 경고적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어쨌든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죠. 많이 지켜보고 있고 네. 이제 이게 결론이 정해진 것이 아닌데 네. 결론을 정해놓고 만약에 위원회 의결을 한다면 네.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아, 근데 네. 이 심의위원회를 하면 뭐 예를 들면 네. 속기록이라든지 회의록을 작성을 하나요, 혹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국민적 관심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게 꼭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위원회 규정을 봐야 알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위원회를 많이 하지만 네. 위원회 속기록을 작성하는 위원회는 몇 안 됩니다. 아, 예, 그러면은 이제 또 통상적으로 위원회 자체가 굴러가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일일이 다 기재하는 회의록이 아니라요. 보통은 네.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 박정훈 기자님 있으면 위원이라고 하면 박정훈 위원 뭐라 얘기했음 뭐 이 정도. 네. 아, 요약본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될 확률도 있거든요. 아. 우리 국회 회의록처럼 네네. 그러니까 모든 그 따옴표나 네. 이런 발언까지도 그렇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하는. 예. 다 하는 것과는 좀 성격이 달라가지고 네. 이제 그 회의록이 있는지는 그 규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유족도 참여를 못 하는 거죠. 그 옵저버처럼 그 회의를 하는 그 과정을 지켜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이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네. 권리를 줘가지고 네.
위원이 아닌 경우,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유족의 대표자로서, 네. 이제 그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변사 관련 위원회가, 네. 정확하게 그 규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위원회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위원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가서 이제 의견 진술권 정도 행사할 수 있을 걸로 뭐 보이는데요. 아, 그렇다면은 전체 회의를 다 이제 볼 수가 없고 의견 예. 진술할 때만 잠깐 만약에 간다고 하면 사실 안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를 알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네. 아,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 경찰이 지금 부실 수사를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부실 수사가 아니라 네. 은폐 수사라고 봅니다. 아, 은폐 수사로 생각하신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CCTV 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이게 부실 수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경찰에서 심의위원회의 그 위원들에게 숨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럴 확률도 있다고 보고. 네. 근데 다만 이제 국민들이 지금 많이 들고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은 너무 쉬운 사건입니다. 아, 왜냐면 그 사람이 뭐 자살을 했다면 자살하는 동영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그게 안 나왔다면 뭔가 손괴를 했다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다른 데서 네. 이제 그 사람이 자살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라면 물에 네. 빠진 죽은 동영상이 곳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뭐 CCTV도 여러 개가 있고, 물론 이제 네. 화질이 좋진 않고 일부 사각지대가 있긴 하지만, 사실 자살을 할 이유가 아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자살을 하는 경우에 유서가 있다든지, 그 자살하기 전에 자살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여기에는 뭐 그럴 리가 없고, 뭐 동석자가 불러서 술 한잔 마시러 나갔다가 이 변사로 지금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 변사까지 가는 과정이 지금 아주 그냥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아서 국민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파행되고 졸속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기사로 심의위원회가 검토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졸속일 수도 있다라는 말 좀 들으시면 많이 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계속 충격적인 결과라서 저도 네. 처음에는 우리 박장 부장이 이와 관련된 네. 얘기를 해서 네. 뭔가 항상 좀 조심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이제 지금 이 이후의 상황을 쭉 지켜보니까 네. 이거는 그 자살로 죽은 게 아닙니다. 아, 저는 그렇죠. 이제 당연히 그런, 그건, 그런 판단을 했고, 네. 그것이 이제 CCTV가, 네. 예를 들면, 네. 그, 입수하는 CCTV가 있으면 그걸 까야 되는 게 의무고요. 그렇죠. 그걸 안 깠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없는데도, 네. 지금 자살해서 입수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면요. 네. 이거는 심각한 진실과 상반되는, 네. 실체적 진실과 상반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걸 보고서 기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심각하게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경찰이 뭘 숨기고 있는지를 저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숨기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참 이게 그리고 좀 여러 건의 고발을 하셨는데 그 고발 네. 관련된 이야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지금 3차 고발까지 했고요. 네. 예, 제일 처음에는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수사 진행 보고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동석자와 동석자 가족 부모를 네. 이제 SBS 그 알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로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업무 네. 방해 혐의로 이제 고발을 또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뭘 했냐면은 네. 그 허위 목격자들, 네네. 예, 허위 목격자들에 대해서 이제 또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고 네. 또 관련 공무원을 또 상대로 또 고발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 경찰과 연루돼 있고 물론 뭐 그것이 알고 싶다야 뭐 이제 경찰 네. 수사기관 아니지만 그 경찰과 관련된 이 고발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게 되겠네요.
예, 검찰에서 지금 사건 번호도 배당이 됐고요. 네. 담당 검사도 지금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2차, 3차 고발도 이제 배당이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그 사건 번호가 나온 곳에 계속 병합을 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지금 고발장이 기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접수처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검찰이 이 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게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검찰에서 이걸 이제 수사를 직접 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이제 사건 기록을 검찰에서 다 이제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그 그냥 일반적으로 이미 제출 형태로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지금 고발하신 내용을 보고 사건이 지금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경찰 내부의 문제라고 하면 네. 검찰이 바로 압수수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한다면. 네. 굳이 뭐 임의 제출을 요구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CCTV를 다 압수해버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타난 영상을 네. 보면 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근데 만약 이게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검경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연루된 문제라면 네. 좀 더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조국 사건이나 네. 지금 뭐 울산 부정선거 사건이나 네. 아니면 4.15 부정선거 관련 사건에서 네. 검찰이 보인 태도는 네. 상당히 해태적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이제 검찰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네. 과연 지금 너무나 단순한 진실을 네. 감추려고 하는 이 카르텔이 네. 어느 정도 퍼져 있나 그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국회 관련된 이제 행안위 위원님들랑도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제 직접적인 이제 그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경찰이 수사를 똑바로 못할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이 수사를 가지고 와서 네.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네. 이게 뭐 사실 손정민 군의 사망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좀 빼고 얘기하고 싶지만 문재인 정부의 그 큰 실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박찬원 부장님도 네. 그 검찰 경찰 수사도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도 많이 체크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솔직히 사건을 대하는 자세나 네. 이런 전문성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네. 이제 검찰의 어떤 일방적인 수사 지휘에 대해서 견제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검찰 수사에 완전 독립하는 네. 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 이제 지금 이 사건이 사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배단이 극명하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뭐 단순한 법 개정이 국민의 삶에 네.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 많은 국민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바라보았지만 네. 결국 내 아이, 네. 내 친구가 네. 죽었어도 그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도 느끼는 건데 이게 경찰 수사를 하면 복불복이에요. 아. 수사를 잘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네. 검찰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못하는 사람은 정말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정권에서 네.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찰 공무원도 엄청나게 뽑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 그 수사력이나 네.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문재인 집권 4년 차면 네. 이제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경사나 이제 그 위에 경장 정도 되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4년 차 때 경장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사건이 그냥 미궁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아,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고 그러면 그 증거들을 이제 다시는 이 확보를 못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놓쳐서 수사가 부실하게 간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사건은 경찰 내부에서도 지휘를 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경찰 수사 지휘에서도 네. 이제 어떤 왜곡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사건 하나만 두고 판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경찰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승진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사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 역량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게 네. 이제 검찰들도 솔직히 마음이 편했던 거죠. 아, 왜냐하면 자기가 대충 이렇게 해도 검찰에서 야 다시 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다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게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 다시 보강해서 다시 저거 제출해라 이렇게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이제 미비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사건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지만 네. 이런 유사한 사건 네. 혹은 뭐 이와는 좀 상관없는 네. 다른 개개인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을 텐데 네. 뭐 경찰의 부실 수사 네. 혹은 뭐 어떤 경찰 카르텔에 의한 네. 혹은 아니면 대한민국 권력 카르텔에 의해서 이렇게 은폐되는 경우가 네. 정말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손정민 군의 그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경찰에 대해서 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뭐 지금 네. 이제 손정민 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고발건 해주시고 그리고 진실 찾기에 지금 계속 열심히 뛰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열심히 그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네. 대해서 정말 감동을 먹었고요. 네. 정말 네, 근데 다만 이 사건이 정민이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 있는 그런 어떤 부조리 네. 아니면 부패 네. 아니면 은폐와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지 뭐 이 사건의 실체만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법치와 진실이 살아 숨쉬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박주연 전 청와대 감찰 담당관과 통화를 좀 해보았습니다.